예, 방금 보신 김종인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저희가 1시간여 전에 녹화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워낙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들이 어떤 취재를 해가지고 왔는지 야당 반장인 김정우 기자에게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긴박한데 지금 1시간 사이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반응이 나왔다고요? 예, 조금 전 한 10분 전쯤에 예. 이제 당사에서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본인의 심경을 토로를 했습니다. 예. 핵심은 그냥 오롯이 후보인 내 탓이고 내가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께는 정말 깊이 사과드리고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깊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의견을 모아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개편 하겠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방향에는 이제 수긍을 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저희가 아직도 궁금한 게 김종인 위원장의 사의 표명 문제가 오후에 계속 번복이 되면서 좀 혼선이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 김 기자도 자세히 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공지가 오후쯤에 났는데 공지가 난 거죠. 그래서 저희도 다들 이 총괄선대위원장까지 사의 표명이라고 나오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책임 있는 관계자에게 전달을 받았다. 이렇게 공지 내용을 재차 확인했는데 저희가 별도로 취재를 해본 결과 이 내용을 전달한 사람은 권성동 사무총장이었고요. 그리고 권 총장에게 말을 전달한 사람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 측으로 꼽히는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임태희 상황본부장이 김 총괄위원장도 사퇴한 것이 맞다라고 권성동 사무총장에게 전했고 그 말을 들은 이양수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공지했던 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번복된 걸 보면 임태희 실장이 이 상황을 뭔가 착오를 했다는 뜻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 선대위에서도 공식적으로 관련 내용을 일단 정정을 했고요. 조금 전 김종인 위원장도 이를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연 직전에 윤 후보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통화를 한 사실도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윤 후보가 이제 그 사의를 표명했다고 잘못 전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소통에 착오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부터 상황을 보면 진짜 그야말로 긴박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갑자기 급반전하게 된 배경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하루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한 7시쯤에 진행을 하는 그 상황 회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별로 이제 그런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9시에 선대위 공개 회의가 있는데 그 직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이제 인태 실장을 불러서 전면 개편을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후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고요. 아까 전에도 좀 질렀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여기에서도 좀 커뮤니케이션에 일부 문제가 좀 생긴 걸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총괄 본부장들이 일괄 사의 표명을 한 사실도 알려지게 됐고요. 여기에 오후에는 이제 원내 지도부가 또 일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본부장급으로만은 안 되고 위원장급도 필요하다고 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사표를 던지게 된 셈입니다. 자, 그렇게 된 거군요. 이제 그러면 선대위 다시 꾸려야 되는데 그 선대위 윤곽은 언제쯤 발표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좀 전에 김종인 위원장은 내일 모레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후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르면 내일 오후쯤에는 또는 저녁쯤에 인선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내일을 넘기지 않겠다 이런 뜻인 거죠? 일단 이제 그 후보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서 저녁 사이 정도로 이제 발표가 될 전망이고요. 거기에 좀 특징적인 게 2030 그룹으로 좀 자문 그룹을 하는 그런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할 사람들을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자문을 하는 2030 그룹인데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 이른바 나는 국대다라는 그런 이제 경쟁을 통해서 선발된 대변인 같은 2030 세대들이 아마 가장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선대위는 총괄선대위원장 하에 또 여러 선대위원장들이 있고 또 선대 본부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메시지 혼란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새로 이제 탄생하는 선대위는 김종인 위원장의 소위 장악력이 상당히 강화된 그런 형태의 선대위를 만들겠다 뭐 이런 구상인 것 같군요. 자, 이준석 대표에게 좀 물어보죠. 일단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 이게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손학규에게 단련된 이준석을 모르나 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019년 그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 때 그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맞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죠. 그래서 이 대표를 두고
뭐 당권 투쟁에 최적화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은 제3정당에서 당권 투쟁할 시기가 아니라 제1야당 대표로서 정권 투쟁을 해야 하는데 뭔가 좀 사태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그래서 좀 조속한 복귀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선대위가 개편된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제 뭐 또 복귀할 수 있는 또는 합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지도 모르겠군요. 예, 어쨌든 맞습니다. 내일 오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선대위가 어떤 모습인가 이걸 이제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취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정우 기자. 예.